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중간평가, 중간고사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발표 자료 다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 제가 잘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이제 마무리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각 조별로 리뷰를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조별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건 제가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감안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학사 일정 또한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빔 씨하고 민범 씨 팀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단어 선택이나 1층 프로그램에 대한 팝업 스토어에 대한 내용 나쁘지 않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1층에 들어가는 원예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3주째 지금 같은 레퍼런스를 갖고 저한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3주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대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내용 말고, 우리 대지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밖에다가 땅 깔아주고 끝이 아니거든요. 뭐 실내와 연계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용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도 좀 필요하고 한데, 너무 같은 내용만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몇 주째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층에 설치되는 크기가 큰 중고거래 물품들을 보관하는 혹은 거래를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다 작성해 주신 것처럼 규모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관이나 그러니까 이동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층에 뒀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런 덩어리가 큰 물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갖다 놔도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1층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2층에 위치하게 되는 작은 물건들을 중고거래하는 공간, 이것과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층에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좀 덩어리가 큰 것들, 그러니까 자주 찾지는 않는 물건들이거든요. 사실은 뭐 소파,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에 넣어주신 것처럼 소파, 자전거, 악기 이런 것들은 뭐 2층에 발품을 팔러 올라가서 봐도 크기가 큰 만큼 잦은 거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이동이라는 것이 물건의 이동을 갖다 놓는 거지만 사가는 사람들의 것도 있다 보니까 좀 1층하고 2층의 그 크기에 따른 중고거래 마켓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1층 다시 보겠지만 좀 작더라고요, 면적이. 마찬가지 뭐 이제 리페어 스페이스인데, 리페어 스페이스도 그냥 막연하게 네모박스 하나 딱 놓고 이렇게 공구 여기 있습니다, 갖다 쓰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좀 일부 좀 구획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하게끔 서로 어떤 합리적인 공간 확보,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평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이제는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층을 보면서 궁금한 거는 두 가지였어요. 일단 이 첫 번째로 볼 것은 녹지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 녹지 공간 내용이 사실은 지금 보시면 맞물려 있죠. 그 중고거래, 큰 물건을 거래하는 중고거래 상점과의 사실은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 이 부분하고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에 대한 게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녹지가 사실 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규모가 좀 크게 해서 팝업 스토어랑 연계해서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업시설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근데 아무튼 요 부분에서 좀 궁금하고 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에 대한 거. 일단 지금 보시면 규모는 어떻게 보면 좀 작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큰 물건들을 놓고 판매를 하기엔 좀 작은 공간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디벨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쪽에 있는 그 도로가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데, 여기서 오다가 우회전해서 혹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와서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해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불리하죠. 출차도 마찬가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우회전한 다음에 직진해서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직진하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쪽에서의 좌회전 우회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같이 이런 구성으로 갈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서 진입해서 들어와서 이쪽에서 진입하고 출차는 뭐 이렇게 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나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너무 삼거리에 모서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너무 많이 회전에 회전을 거듭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 게 사실이고, 이렇게 계획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감안해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중고서점 2층에 들어가는 중고서점 프로그램 나쁘지 않고요. 아까 1층에서 말씀드렸던 좀 규모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2층에, 그러니까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2층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1층에 있는 덩어리 큰 곳과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층에 다시 프로그램 한 가지를 살펴보면 전시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전시장 같은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라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전시회를 한다라든가, 뭐 어떤 상설전시보다는 기획전시 위주의 전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여긴 없지만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결과물, 아이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업한 본인들도 그런 그림을 보러 가본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사실 그렇게 썩 높은 관람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아니라서, 사실 어느 정도,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획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기획 전시를 하고 일부 공간은 상설 전시를 하는, 그렇게 해서 기획 전시, 그러니까 상설 전시를 보러 왔다가 기획 전시도 같이 본다라든가 하는, 조금 더 그런 보완을 해줘야 이 전시 공간이 조금 더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하는 내용이 옆에 있는 학교와 관계가 있듯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층에서 보여준 뭐 전시 공간이나 뭐 내용들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근데 3층에서 주거 부분, 이 1조뿐만 아니고 다른 조들도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주거 공간을 이렇게 북향으로 배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니어서 뭐 이쪽에 복도가 생기고 아래쪽에 주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는 사실 거실 방향, 그러니까 창 방향이 다 이렇게, 여기는 남향하고 동향 위주로 될 거고 여기는 동향과 북향이 될 텐데, 사실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 남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거실, 이쪽에서 거실이 서로 유리에서 유리로 서로 상대가 보인다는 거죠. 이 정도 거리면. 그럼 사실은 못 열어놓고 살아요. 매번 항상 하루 종일 커튼을 놓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심지어 이쪽은 이 아파트들은 남향이라기도 하지, 우리는 심지어 북향이야. 그래서 어떤 명확한 컨셉이나 주관을 갖고 북향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공유 공간하고 변경을 하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주거 공간들을 남향으로 배치를 해서 주거 공간 내에 습도 조절을 한다라든가, 난방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채광이 잘 돼야 사실은 대부분의 주택들이 채광이 최우선시 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층당 14가구, 세대당 약 12평이라고 해주셨는데, 좀 전 의아해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조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요거 이렇게 4칸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이렇게 13, 14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3m니까 6m, 6m에 6m짜리 방이거든요. 뭐 아주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작진 않은데,
이 방 구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방 구성이. 그래서 36캡짜리 36제곱미터짜리 방이다. 그러면 12평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원룸 치고는 큰 편인 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세대에서의 원룸 치고는 큰 편인 건 맞는데 유닛 타입들도 이제 슬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좀 세대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한두 세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조금 더 확보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거 공간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볼게요. 여기와 여기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을지, 양 끝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층에 야외 녹지 공간 나오고 라운지를 말씀을 주는데 또 갑자기 전시 공간이 나와요. 제가 내용을 듣긴 했는데,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듣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 전시 공간에서 이게 뭐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넓게 쓰면 뭔가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고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을 이만큼 넓혀놓고 그냥 라운지입니다 이렇게라고 쓰기에는 너무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좀 조닝을 일부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준 씨하고 호영 씨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별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봤고요. 일단은 뭐 지하 취향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4대 정도 구성을 하신 것 같고, 일단 단점을 하나 짚자면 플리마켓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파트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보시면 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라운지가 이게 라운지이자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엔 플리마켓을 조금 더 이렇게 큼직하게 과감하게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라운지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뿌려지는 형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요.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튼 라운지를 거쳐서, 혹은 주차해서 라운지를 거쳐서 이렇게 뿌려지는 형태, 이쪽 코어 가기도 하고 이쪽 코어 가기도 하고. 그래서 플리마켓 규모를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출입구가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출입구는 사실 내주면 그만인 거고, 이 플리마켓의 범위를 좀 이렇게 좀 더 규모가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봤는데 조금 더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 플리마켓이 너무 적으면 사실 몇 번 가면 볼 게 없어서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많이 넣어주고 볼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프로그램들은 뭐 이제 나왔던 내용들하고 뭐 특별한 저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2층에 있는 창업 공간하고 라운지 개념인데, 이 라운지 내부를 뭘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성이 좀 부족하고, 지금 창업 공간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사실 3m에 3m짜리 정말 우리 작은 방 하나만한 그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컴팩트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라운지를 이렇게 라운지를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주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이게 크기가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끝단은 좀 커도 상관없잖아요. 창업 공간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요렇게 라인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창업 공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구성을 해주고, 가운데 라운지가 있고, 여기서 일부 이제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라운지 역할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뭐 공유 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요 구간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중앙에 이렇게 큰 동선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 라운지가 있고, 여기에서 공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공간들로 이렇게 분산이 되고, 외부로 빠질 때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 형태가 되면 조금 더 구분할 건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쓸 건 독립적으로 쓰고, 공유할 건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앞에서 이야기 다뤘고요. 3층에서 6층 거 볼 텐데, 지금 이제 이런 구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리두기를 위한 이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라운지에 가깝거든요. 개인 공간은 요만한데,
개인 공간 하나, 둘, 셋, 넷, 거의 5, 6개만 한 게 이게 복도도 아니고 라운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애매해요. 그래서 개인 공간, 일단 개인 공간이라고 하면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세대를 좀 더 추가하고든 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구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주방이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도 세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든 아니면 공유 주방이 왼쪽으로 더 나오든 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버리는 공간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불명확하게 버리는 공간이 이렇게 써봐야 복도인데. 테라스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내용 다 봤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일단 컨셉에 대한 거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어떤 애매하거나 모호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컨셉에 준하는 컨셉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변화를 구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하니까 일단 컨셉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 모델링 해주신 건 나쁘지 않은데 지붕은 뭐 거의 내용이 전무해요. 사실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으면 지붕에서 뭔가 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저 구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수씨하고 서구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특별한 거 없었고요. 자, 일단 옆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을 8세하고 13세로 잡았는데 여기서 시간제 운영, 종일제 운영, 전문 간사 운영 이거는 내용은 일단 좋아요. 일단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시스템인 거고 초등학교 대상일 때는 사실 이렇게 시간대가 이렇게 됩니다. 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학년일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고 한두 시쯤 오죠. 그렇게 와서 한두 가지 프로그램 하고 바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의외로 또 많은 케이스가 요즘 뭐냐면 한 7시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물론 이제 보육시설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오면 6시 반이나 7시 정도 돼야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적게는 뭐 한두 시간 뭐 많게는 4시간 이상의 시간을 5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미술, 체육 활동,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서 와서 숙제를 하는 물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한 아이 혹은 두 아이 혹은 일종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픽업 시간대가 비슷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그네들끼리 같이 보육할 수 있는 어떤 구성과 공간을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딱 간단히 얘기하면 단기 있는 아이들이 있고 좀 장시간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좀 구성을 해줘도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와 실내외 라운지에 대한 내용 특별한 사항 없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1층이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열린 도서관, 편의시설은 뭐 좋은데 오프라인 마케팅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프레젠테이션 설명해준 영상에서도 좀 불분명했었고 이거 뭔지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면 과감히 빼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계성이 이렇게 크게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오피스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는 건지 좀 성격이 모호해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데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회전 한 다음에 다시 좌회전을 하죠. 썩 좋은 시스템은 아닌데 이 분비는 삼거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뭐 이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 정원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예요? 옥상 정원은 어떻게 조닝할 건지 어떻게 조닝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강기 이건 출입구에 관련이 된 건데 출입구가 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기서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출입구를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군데로.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열린 도서관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이게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한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이 메인인지 아이돌봄 프로그램이 메인인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도서관 규모는 아이돌봄
아이돌봄 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아이돌봄 센터가 돼서 좀 장시간 있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좀 독립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구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앞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애들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자유롭게 놀고 자유롭게 다니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쓰고, 아니면 반대로 장시간 있는 아이들이 이쪽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에 따라서 어떻게 조닝을 해주면 좋을지, 도서관은 도서관, 돌봄센터는 돌봄센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의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고 계획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층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출입구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보니까 2층에도 있다는 표시 같기도 하고, X자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천장만 뚫려 있는 표시 같기도 한데, 발표 영상 내용을 보니까 2층에도 도서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뭐 오피스를 이렇게 해주고 라운지가 가운데 들어가든, 이거는 또 별도로 독립된 형태의 오피스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쪽을 오피스들이 쓰고 작은 라운지 하나 있고 이쪽을 카페 및 라운지로 쓴다라든가, 좀 약간 변경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어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좀 변동사항이 생기겠죠. 만약에 코어가 여기하고 여기를 쓰게 된다면 요 공간이 좀 이렇게 연속이 될 거고, 아니면 여기서 길게 이렇게 해서 라운지 그 다음에 공유 공간 이렇게도 계획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계획이 가능하겠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향주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테라스가 일로 가고 주거를 여기 배치해서 이 사람들 좀 이쪽에서의 간섭이 안 발생하게 해주고, 동양 쪽에 채광을 확보를 해주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유닛이 이제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하나하나는 4.5에 7이면 뭐 아주 뭐 큰 편은, 그러니까 작진 않지만 조금 좀 더 규모를 키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요런 끝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세대예요. 그래서 요렇게 뭐 외부 발코니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한 세대가 쓴다라든가, 그 다음에 작은 세대 가다가 뭐 하나 정도 이렇게 큰 세대가 간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타입으로 하지 말고 몇 가지 타입을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다음은 미현씨, 민경씨, 효주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2층에서 커팅해서 아래는 이제 거주자 공간, 위쪽은 미안해요. 아래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공간, 위쪽은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공간. 이 분류가 명확해서 프로그램도 타당성도 있고 좋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었어요. 컨셉이 자연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인데, 자 1층 볼게요. 1층에서 짚어볼 거 두 가지예요. 무인마트, 스튜디오, 카페 이런 구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시 공간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텃밭하고 캠핑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건물 매스가 이렇게 생겨서 그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텃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하는 게 텃밭이지, 이만하게 거의 건물에 준하는 만큼의 땅을 이렇게 건물에 준하는 만큼의 면적을 주고서는, 이거는 사실 텃밭이라기보다는 좀 농업에 가깝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대지를 조금 더 많이 확실하게 찾아가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버리고 남는 땅이 많아요. 물론 컨셉이 그렇다 보니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텃밭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걸 하려고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녹지하고 텃밭을 하려고 우리가 여기 이 땅에 계획을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 규모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캠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제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캠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또 그림이 마침 또 이 픽토그램이
캠핑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설마 혹시 숙박을 하거나 이런 개념인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좀 과하지 않나. 사실은 캠핑이라는 거는 물론 캠핑장 가게 되면 다른 캠핑하는 사람들과의 약간의 간섭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건 좀 프라이빗하게 쓰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팀원 세 분이서 같이 어딘가에 지금 여기서 캠핑카도 있고 막 여기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이쪽 아파트에서도 계속 내려다보고 여기 상가에서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숙박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 텃밭에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텃밭에서 한 행위들을 여기서 뭐 보완하는, 뭐 예를 들어서 텃밭에서 이 채취한 것들을 여기서 좀 다듬는다든가 아니면 뭐 간단히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유 주방의 컨셉에 가깝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숙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도심 속 캠핑장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독립적이고 프라이빗한 구성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잡고 그에 준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층이에요.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컨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2층에서부터 이 자연에 대한 컨셉이 보이질 않아요. 3층도 마찬가지. 왜? 이미 건물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니까 밑에서 텃밭하고 그거 한다고 다 써버리니까 위에서 쓸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밸런스 조절을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 위에 층에서는 테라스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컨셉이 그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1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거주자들에게만. 지역 주민들에게만. 거주자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걸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조닝을 조금 더 구성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공유 주방이 공유 오피스에서만 쓰는 거라고 하면 뭐 한 두세 명 쓸 수 있는 주방이 나올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데, 캠핑장 사람들도 잠깐 와서 쓴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유 주방으로 생각을 했다면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탁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위층 사람들도 내려와서 쓰고 이럴 수도 있고 오피스 사람들도 와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괜찮아요. 공유 주방. 그러니까 요만큼은 딱 여기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 네, 요만큼은 딱 여기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구획을 한 거라면 맞아요. 그 다음에 야외 체육시설은 좀 아무래도 이 1층에 있는 프로그램이 연장되는 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렇게 좀 잘라주는 역할이죠. 근데 스마트 도서관이 들어갈 거면 차라리 화장실이나 어떤 뭐 그런 서비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좀 화장실도 없잖아요. 공유 이 사람들도 쓰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급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된다라든가 1층에서 이렇게 들어가 쓸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에 대한 컨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나, 그다음 여기는 괜찮은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특히나 꼭대기층 4, 5, 6층 아까 계속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있는 데하고 계속 간섭이 생겨요. 이거는 피해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층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 조절을 하시면서 이 향을 가급적 남쪽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사실 북향은 맨 첫 주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컨셉이 있는 거 아니면 제일 피하는 배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우리 공동주택이나 주택 설계를 하거나 판매를 하면 불가피하게 북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분양도 안 되고 임차도 안 나오고 하는 게 북향이에요. 이 겨울에 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습하고 냉해요. 그래서 굳이 명확한 뭐가 있는 거 아니라면 과감하게 남쪽으로 배치를 해서 세대를 먼저 좋게 구성을 해줘야지. 그리고 뭐 이쪽 부분 이렇게 커트한 다음에 이쪽 부분이 텃밭이 되든 뭐 그 배치 조닝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명확한 건 주거 세대는 가급적 남향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남향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수가 너무 작아요. 층당 세대 수가 일단 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놓으시면 서로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넓은데 굳이 이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 쓰고 뭐 세대 쓰고 이렇게 해서 뭐
녹지 같은 거 들어가고 공유 주방 들어가고 이 부분에 또 뭐 녹지 같은 게 있다라든가 이게 세탁실이 될 수도 이게 세탁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소분해서 분리를 해주되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몰아넣는 건 조금 포스트 코로나에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현수 씨하고 백진 씨 팀 보도록 할게요. 이 팀도 제가 보고서 또 유니트 북향으로 배치했구나 했는데 이 팀은 또 남향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이따 표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층부에 들어가는 내용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팀은 단점이 뭐냐면 지하철은 반드시 지하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지금 지상에다가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 몇 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넓고 이 활용도 높고 이 좋은 땅에다가 다 차로 깔아버렸어. 그러니까 남는 데가 쓸 게 없잖아요. 땅 전체를 이렇게 보면 가게 요만큼, 이거 통로로 쓴다 그랬죠. 가게 요만큼, 마찬가지 상업 요만큼,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뭐예요 이게? 지상의 주차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사업 공간이나 고용 공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상가는 요만큼인데 주차가 이만큼이 말이 안 되죠. 주차가 이만큼이고 상업은 요만큼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놓고 지하에도 있다 그러면 또 몰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뭐 본인들 판단에 차가 있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차가. 다른 데는 뭐 차 확보 안 했어요. 똑같지. 근데 그거 부족하니까 다 길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를 좀 줄이게 되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겠죠. 네, 녹색가게 상업공간 외에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성을 해서 1층을 조금 더 활용도 높게 해줘야 1층이 횡하면 사실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1층을 되게 다양하고 이게 활용도 높고 사람들이 막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2층 3층에 있는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2층에 있는 이런 카페 같은 거 놀이시설 같은 것들 이것들은 2층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카페 같은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놀이시설 안에 작은 카페,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소형 카페만 있으면 되지. 사실은 이런 정도의 대형 카페면 1층에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놀이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1층이 맞는 것 같아. 주차 요만큼만 해서 여기 놀이터 아이들 데리고 오후로 쓴 사람들이 카페도 쓰고 놀이터로 쓴다라든가. 아까 같이 그렇게 작은 공간에다가 상업 공간 이렇게 박아놓고 그 2층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거 누가 올라가겠어요? 2층에서 뭐 어마어마한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차라리 요 구획은 1층으로 내려가고 2층은 다른 프로그램을 다 좀 더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에 보면 카페가 또 나와요. 나만의 카페 거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위에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고용 공간인데 그거를 이렇게 구성을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또 카페가 등장한다라는 거. 카페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라운지만 있고 밑에서 커피 사갖고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무 공간이 너무 작아. 첫째는. 독서실 협숙 공간은 작아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조용하니까 큰 공간은 필요 없는데 사무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들어가는 게 프로그램상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일단 사무 공간이 넓으면 거리는 당연히 도이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활성화가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근처 헬스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 작아요 이거. 운동기구 몇 개 들어가면 땡이에요. 이 오락 공간은 이렇게 큰데 차라리 화장실하고 요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헬스장이 이렇게 크든가. 이 정도는 돼야 뭐 좀 운동기구도 있고 좀 거리두기도 하면서 운동도 그러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여기 운동기구 들어가면 거리두기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이 다른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 좀 이렇게 봐보세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물론 무조건 큰 것만 스터디할 건 아니지만 명확한 건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층, 7층이요. 뭐 주거공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주거로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주거공간 존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 어떻게 이 야외 공간도 좋고 어떤
그 공용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요 몰리는 한쪽에 이렇게 막 쏠리는 현상도 피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관이 되겠죠. 옥상 정원 마찬가지 이렇게 놓고 그냥 녹색 칠해놓고 옥상 정원에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보여주세요. 어디는 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뭐 개도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쪽 부분은 좀 조용하게 머무르는 사람들 공간이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녹색 칠만 해놓기에는 너무 큰 면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효정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 구성을 되게 잘하네요. 나중에 회사 가서 PT 만들고 이러면 예쁨 받겠어요. 내용은 조금 아쉬운 게 많았지만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일단 빈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이 땅의 반도 안 쓰는 것 같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거를 다 이만큼을 다 비워놨어요. 아까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이만큼을 밑에서 다 녹지로만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 해볼 필요 있어요. 개인 작업실 같은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좀 뭐랄까 좀 활성화될 수가 있지. 그게 돼야 카페도 잘 되는 거지. 카페가 잘 된다고 개인 작업실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주 프로그램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카페가 있는데 2층에 또 카페가 필요할까라는 거. 그 개인 작업실에 비해서 카페가 너무 커. 개인 작업실이 잘 돼야 카페도 활성화되지. 그래서 개인 작업실에서 사람들이 쓸 때 무엇을 필요로 할지, 다른 팀 봤던 것처럼 공유 주방도 좀 필요하고 공유 회의실도 좀 필요하고 라운지도 필요하고 이렇게 독립된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준다든가 하는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녹지로 내어준 공간이 너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어. 너무 작아요, 규모가. 안 그래도 규모는 작은데 카페가 다 써. 이거는 좀 주 프로그램이 뭔지에 따라서 어떻게 조율을 해줄 게 합리적일지에 대한 밸런스 조절을 반드시 해주세요. 주거시설 마찬가지예요. 남향으로 한 건 좋은데 하나하나가 너무 작아요. 한 세대 한 세대가. 지금 뭐 3m에 한 5m? 될까 말까 같은데 3m에 5m면은 기존 원룸에서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커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 뭐 라운지처럼 쓰겠다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기본 단위 세대 하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이런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시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녹지를 조금 더 축소하세요. 여기도 녹지 많고, 그런데 여기도 뭐 이 정도만 제공해줘도 너무 충분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녹지 제공해주고 이렇게 녹지 제공해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대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조정을 좀 해주세요. 마찬가지 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작업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개인 작업실은 차라리 아래층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개인 작업실이 좀 밀집돼 있고, 밀집된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거기서 만들어준 공용을 같이 쓸 수 있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층도 주거로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층, 5층, 6층 다 주거로 가시고 7층이 루프탑. 뭐 이렇게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조금만 더 한번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보세요. 지금 작으니까 이렇게 놓고 끝났는데 뭐 이건 안 써도 일부 안 쓴다고 하지만 여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뭐 디자인 해주셔도, 저번에 왜 우리 협소주택 할 때 고양이를 위한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잘했잖아요. 고양이한테 뭐 해준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려는 계획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제가 일단 팀별로 리뷰를 간단히 했어요. 그래서 팀별로 어떤 걸 좀 더 디벨롭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점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 확인을 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이 확인했더니 다음 주 11월 14일은 학교 수시 면접으로 인해서 휴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휴강이었는데 뭐 너무 이렇게 휴강이 잦아서 진도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이건 뭐 학사 일정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선택권이 없고요. 11월 11일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아마 11월 11일부터는 온라인 대면 수업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중간평가를 갑자기 확진자 수가 다시 발생을 해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평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줌을 활용을 해서 중간평가 할 거고, 내용은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PDF나 영상 파일 제가 스케줄 다시 공지해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중간평가 자료를 팀별로 준비를 해서 수업 날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톡방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긴 할 건데, 중간평가에는 본인들 팀의 주요 컨셉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컨셉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건지 간단히 보여주시고 난 뒤에 조닝은 개략적으로만 보여주시면 돼요. 방금 우리 오늘 봤던 그런 조닝들은 있어도 좋지만 그냥 컨셉에서의 조닝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배치도 나와야 됩니다. 땅이 우리 건물이 어떻게 함께 되는지, 어디가 주 출입구고 어디로 보행자들이 다니고 어디로 지하주차장을 출입을 하고 어디가 녹지인지 어디가 보행로인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고요. 다음은 각층 평면, 주거층 같은 경우에 뭐 4, 5층, 6층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각층 평면 구성을 해주시는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포함한 코어, 이제는 그냥 3m짜리 라인 쭉쭉 꺼서 조닝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즈에 맞는 계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떠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캐드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캐드로 해야 좀 정확한 치수가 나오겠죠. 뭐 벽 두께는 뭐 200 정도로 하시든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어와 출입구, 그 다음에 1, 2층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뭐 대변기까지 일일이 깔아도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깔아야 좀 사이즈 가늠이 된다면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감도 가능하다 싶으면 굳이 그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를 커튼홀로 할 건지, 어디를 열리는 창으로 할 건지, 어디를 출입문으로 할 건지에 대한 착오는 반드시 표현해 주세요. 대신 여기가 카페고 라운지니까 거리를 이만큼씩도 없고 띄엄띄엄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거고 의자를 놓을 거고, 이런 가구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하느라 시간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코어, 출입구, 창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차라리 시간을 더 들이세요. 평면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단면입니다. 단면은 기존에는 그냥 컨셉에 맞게끔 1층에 뭐 2층에 뭐 이렇게만 했는데, 1층에 뭘 하려다 보니까 층고가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고, 2층은 무슨 프로그램이니까 층고 얼마 이상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주거층은 층고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층의 층고가 얼마고 전체 높이가 얼마인지 제가 알 수 있게 단면도를 작성해 주세요. 굵은 단선으로 하셔도 없지만 정확한 층고와 높이를 가늠할 수 있게끔 계획을 반드시 해오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에 했던 것처럼 대략적인 매스가 아니라, 우리 앞에 협소주택 했었을 때 중간 단계에서 한번 스케치업 했었죠. 창 내고 뭐 커튼을 표현하고, 마감 재료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물, 우리 땅과 우리 건물에서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녹지고 나무가 대충 어떻게 심어질 거고, 그 다음에 창호 어디는 문이고 어디는 커튼홀이고, 뭐 어디가 주거 시설의 그 채광 방향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옥상은 어떻게 계획이 될 건지에 대한 걸 가늠할 수 있는 모델링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루미온까지 어느 정도 돌려서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할 거고요.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팀별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 발표 시간이라든가 형식 같은 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단톡방에 재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물려서 발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동안 준비하는 거니까 사실 시간은 여유는 있어요.
분명한 건 2주 동안 2주의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중평 자료를 갖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단톡방 통해서 잠시 뒤에 공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